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사 컨퍼런스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컨퍼런스에서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인데요. 아마 올해 입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블라인드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한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서 블라인드 평가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022학년도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사실 저희가 입시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학력 인구의 감소였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대학들의 경쟁률의 변화가 많을 것이다. 즉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과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지고 학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성적도 낮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학생들이 모집하는 대학의 모집 인원은 비슷한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정말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학교도 나왔었는데요. 저희 한국외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경쟁률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대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 한국외대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을 좀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이 서울 캠퍼스, 주황색이 글로벌 캠퍼스, 회색이 전체 통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8.9대 1 서울 캠퍼스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은 7.9대 1,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인데요. 올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경쟁률이 면접이 없으니까 면접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경쟁률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캠퍼스를 보시면 5.4대 1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서류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1은 6.7대 1, 고른기회 전형 2는 8.0대 1이었는데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고른기회 전형 2가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특징이 단 하나죠.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서울 캠퍼스에서 38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4%가 되지 않으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모든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나 우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올라갔는데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전형 요소는 똑같았지만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고 선발하는 인원을 높이면서 사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노리는 친구들이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없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국외대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170명을 선발했고 글로벌에서 32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만 100%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올해 저희는 비교과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교과 반영을 폐지하게 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서울 캠퍼스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 미지정하면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내가 한국 외대에 한번 지원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실제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서 경쟁률과 성적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까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요. 내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되고 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 경쟁률 변화를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2018부터 20까지 보시면 경쟁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에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원점수를 반영해 주던 것을 등급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굉장한 경쟁률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는 8.86대 1로 올라갔고요.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 계열은 5.06대 1,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 계열은 5.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 300명 이상인 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해 2등급과 올해 2등급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나와 있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그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저희 경쟁률 상위 학과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인데요. 13대 1입니다. 사실은 터키 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말씀드렸던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사실은 입시 결과도 굉장히 높은 학과이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터키어과, 경제, 베트남, 중국어 교육과, 경영학부, 노업과, 국제학부, ERCC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점수가 높았던 학과는 어디인가 라고 보시면 정통의 강호인 영어교육과가 올해도 성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한국어교육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학과, 이런 경제학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경쟁률과 상관없이 점수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패턴대로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브라질 학과였고요. 무려 17.13대 1이었습니다. 사실은 브라질 학과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거나 선호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았고 입시 결과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인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8.63대 1이나 나왔습니다. 폴란드어과, 헝가리어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 말레 인도네시아 통번역학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순으로 나타났고요. 동유럽학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가장 높은 학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GBT 학부였고요. 다음이 영어 통번역학부, 전자공학과, 생명공학과,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국제금융학과,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 한국학과 순으로 나타납니다. 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시 신설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 있었던 2019학년도 대비 완화가 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가나요, 영어, 탐구,
사회여군 과학탐구 한 과목이죠. 원래는 두 과목이었었는데 한 과목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저희 18% 정도만 수능 최저를 미충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총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고른기회 전형 1,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형 고른기회 전형 2 이렇게 선발했고요.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의 54.6%나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외대에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한국외대를 지원시키실 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정도는 아마도 쓰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입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특징이었죠.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면접형에서는 626명을 선발했고 서류형에서는 368명을 선발했는데요. 면접형은 계열적 합성이 우세했던 전형이고요. 저희 서류형은 학업 역량에서 우수한 친구들을 뽑았던 전형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학생들이 선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경쟁률 변화인데요. 저희가 2018에서 2019로 갔을 때 사실은 2019학년도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2020학년도로 가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지 보시면 경쟁률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았는데 바로 서류형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뉘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한국외대에 원래부터 면접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알아서인지 조금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40%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서인지 경쟁률이 조금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 면접형과 서류형을 같이 내서 통계를 내보니 경쟁률이 조금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 상위 학과는 행정학과가 1위죠. 면접형이나 서류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면접형이나 서류형이나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면접형의 순위이고요. 저희 서류형 보시면 행정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학과 2, 3위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본인이 준비하고 많은 대학에서 좀 준비할 수 있는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글로벌 캠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언제나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죠.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융합인재학부입니다. 올해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 융합인재학부가 신설이 되었고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간 학부인데요. 학생들이 올해 처음 생긴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해당하는 역량을 보여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외대에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한국 외대에 입학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1학년도 전형별 고교 유형, 이건 예치 등록자 기준이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일반고고요. 주황색이 특목 자사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정말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서 특목자사군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류형으로 나타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의 입시 결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서울 캠퍼스 1단계 합격자의 학과별 성적 분포인데요. 보시면
보통의 많은 학과들이 2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최대는 보통 4에서 5등급대 정도 학생들까지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1단계를 합격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캠퍼스의 1단계 합격자의 성적인데요. 보시면 보통 3에서 4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학과별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 홍보를 했을 때 면접형은 계열 적합성이 우선이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로 계열 적합성이 우선 친구들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합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입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업 역량이 40%가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업 우수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업, 즉 교과 성적이 굉장히 분포도가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캠퍼스고요. 최종 등록자 기준의 서류형의 성적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보시면 2021학년도 수시의 주요 대학교의 경쟁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사실은 학력 인구 감소에 그 경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0학년도보다 2021학년도에 대부분의 대학이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립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졌는데요. 사실 연세대가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아무래도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던 것을 수능 이후로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했던 좀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외대에 올해 어떻게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논술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가 374명을 선발했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115명을 선발했습니다. 논술 성적 70%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이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비교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만 적용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과를 폐지했고 자연계열 논술이 없었고 한국외대 산출 방식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했다는 것이 논술 전형의 특징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가 68대 1 정도가 나왔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67대 1이 나왔습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도 높고 충원율은 낮은 전형입니다. 즉 경쟁률에 비해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 글로벌 캠퍼스의 경쟁률 상위 학과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2022학년도에는 자연계열 논술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수시 모집의 결과를 좀 분석해 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작년에 비해 경쟁률은 상승했다. 그런데 성적은 하락했다. 그리고 재학생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정도가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하락하고 유형별 특성화가 필요하고, 즉 면접형과 서류형이 뽑고자 하는 학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외대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학생이 굉장히 강세인 전형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논술 전형은 경쟁률은 작년과 똑같이 유지가 되었고 논술의 영향력이 컸고, 또한 N수생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정도가 저희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2022학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해서 저희 컨퍼런스 신청하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의 실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학생들 어떻게 선발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의 실제입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정말로 많은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2021학년도를 마치고 2022학년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변화점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 규모가 굉장히 큰 전형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의 폐지, 그리고 세 번째, 자기소개서가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아예 폐지가 되죠. 또한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2021학년도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결과치 몇 등급이다 라는 것만 봤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과정을 중시해서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진로 선택을 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로 적합한 전형이 되어버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을 일부러 이수를 안 하죠. 왜냐?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 충실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맞고 학생들이 잘 선발될 수 있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 과정상에서의 장애 요소가 무엇이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을, 본인의 과정을 잘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정말 힘든 거야. 나 너무너무 힘들어. 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떠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했던 친구들,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잘 나왔던 친구들이 정말로 올해 많은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인재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류평가는 늘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했고요. 평가자 3명이 학생 1명의 블라인드된 평가 자료, 즉 블라인드 되었다는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 친구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개인 정보들을 다 가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걸 다 가리고 저희도 올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요. 교육과정 편성표가 올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선생님들께서 엑셀 파일로 보내시는 이 교육과정 편성표가 실제 대학에 들어와서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구현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나며 조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저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학생부회가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학생부의 작성 요령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는 정말로 다릅니다. 가장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정말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학기당 1개씩만 본인이 선택해서 대학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수상하고 싶은 대회만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상이나 대회에 참가를 하고 실적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상에서 본인이 노력한 부분들이 학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학생들 어떻게 선발했냐면 평가 요소 및 배율입니다. 보시면 A뿔에서 E까지 7족도 평가를 했고요.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C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했고요. 면접형은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했고 서류형은 일괄 합산하여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형에서는 계열 적합성이 40% 들어갔고요. 우리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4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표에서처럼 우리 서류형에서 면접형보다는 학업 성적이, 교과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서 정말 많이 바뀐 거죠.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던 것을 올해부터 계열 적합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외대를 지원할 때는 사실은 특수 외국어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우리 학교에서는 터키 관련된 걸 배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계열 적합성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원하는 계열과 관심 있는 분야 이 두 가지 모두를 계열 적합성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학과를 지원하는데 터키어는 언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어에 대한 소양, 이것이 바로 지원 계열에 대한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 터키에 가서 터키 언어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경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경영가로서의 자질, 즉 관심 분야에 대한 자질 또한 계열 적합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연 계열과 관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올해 학생들에 대해서 계열 적합성으로 평가를 했고요. 보시면 저희 한국외대는 23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지원하는 계열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계열 적합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올해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서류평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평가 시스템에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교명, 개인정보, 성명이나 주민번호겠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대입 전형 자료인 학생부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들 작년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 힘드셨냐? 학교명이 들어갔던 모든 걸 전부 다 공백 처리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으로 학생부가 넘어오게 되고요. 그거를 대학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블라인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항목이 블라인드 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에서는 학교 코드, 수험생 이름, 주민번호 등이 블라인드 되고요. 학적사항에서는 중고등학교 명칭이 블라인드가 됩니다. 단, 전출입 여부는 기록이 됩니다.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교과학습 및 발달 상황에서도 고교명이 기재된 모든 사항이 블라인드 되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고교명이 기재된 것은 모두 블라인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블라인드가 되는데 전출입 여부는 기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전출입 여부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학 측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성적이 갑자기 높아지고 좋아지고 어떤 친구들은 급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로 그 본인이 소속된 동일고교에서의 역량의 향상인지 혹은 전출입을 통한 역량의 향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가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의 학업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봤고요. 자, 이런 거죠. 자, 이 친구를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굉장히 큰 향상과 하락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입 여부가 기록됨에 따라 이 친구는 동일한 고교에서의 향상이구나, 노력이구나, 혹은 전입과 다시 전출이 있으면 이 친구는 다른 유형의 고교로 가서 향상을 이룬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과정 편성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엑셀에 주시는 교육과정 편성표는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보이시죠? 국어 교과군에서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이 음영 처리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수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었는데 수강하지 않은 건지, 개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하지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평가자들은 확인을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들어갑니다. 자, 수상 경력의 모습이에요.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도 이렇게 분류, 당연히 교내상밖에 안 들어가 있죠. 교내상, 수상명, 등급 등위, 수상연월일, 그리고 참가자 이런 정도의 그 정보만 나오게 되어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상, 이런 수상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는 학교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나 여러 기회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수상을 많이 했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교 정보라는 것이 있었으면 A고교는 이번에 수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상을 못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의 예시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땡땡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학교명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아리명에 정말로 학교명이 많거든요. 어떤 유엔, 땡땡 유엔, 이런 식으로 땡땡 방송부 이렇게 학교명을 앞에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모두 블라인드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특히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내용 안에 어느 학교인지 이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다 가려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완벽하게 학교 이름을 보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블라인드 평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학업 성취도가 계속 좋아져야 된다,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이 부분도 올해는 좀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드려볼 건데요. 코로나 학기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20학년도 2학기는 선생님들께서도 코로나 학기라고 제가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를 만나면서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상 경력에서도 잠깐 예시를 드렸지만 대회가 여름방학 이후에 열리거나 혹은 대회가 없었던 학교도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버리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해 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 학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활동 시수는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즉, 사실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한 한 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 시수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코로나 학기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국외대 올해 면접을 실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였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선생님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원격으로 비대면 실시간 화상 면접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이 화면처럼 화상 면접을 했습니다. 앞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면접관이 2명 앉아 있고요. 우리 수험생은 다른 고사실에 앉아서 실시간 비대면 화상 면접을 실시를 했고요. 면접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면접형을 지원을 하고 저희 한국외대까지 찾아주었기 때문에 면접으로 충분히 1단계 성적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은 유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3가지 요약 정도를 해볼 건데요. 블라인드 평가를 올해 실제 해보았더니 첫 번째, 교육과정 편성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교육과정 편성표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친구의 역량, 그리고 그 친구의 관심 분야, 또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환경이 정말로 고려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이 고려되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 편성표가 조금 더 중요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특성과 역량이 잘 나타나도록 학생부를 작성하셔야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블라인드 평가 시대에서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가 실제 진행이 되어 보니 정말로 학교명 알 수 없고요. 교육과정 편성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올해 1학기에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3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가장 큰 변경사항은 지역균형 전형이 선발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역균형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22학년도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의 이해인데요. 사실 지균이라 함은 우리가 늘 서울대에서 선발하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부터는 그 개념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각 대학별로 10% 이상씩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 지원하시고 학생들 진학 지도하실 때 꼭 이 지역균형 전형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균형 전형은 선생님들 다 아시죠? 서울대학교에만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대에서만 선발하던 것을 2022학년도가 되면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 10% 이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할 때는 저희가 전형 요소를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잘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할 때
재학생에게만 기회를 열어주는 학교가 있고요. 또는 학생의 재수생까지도 열어주는데 학교 선발 인원의 4%, 6%, 10%, 저희 한국외대는 20%까지거든요. 이렇게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한 키가 되실 거고요.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실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지역균형 전형의 대학별 사례입니다. 대학별로 어떤 학교에서는 기회를 재학생에게만 주고 그리고 추천 인원을 4%만 주고 6%를 주고 제한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균형 전형에 이런 학생은 여기 좀 보내봐야겠다 라는 부분들을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별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2022학년도에 우리 한국외대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전형별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외대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정시에서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 균형 전형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한국외대에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형 계획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 균형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은 373명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형에 인원이 많아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제가 낮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지원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소프트웨어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인재인데요. 이런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빅데이터 관심 있는 친구들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지원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그간 우리 학생들이 좀 작성하기 어려워하셨었죠.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교사 추천서는 없었기 때문에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학생부만 있으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고른기회 전형 1이 있었는데요. 이게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고 고른기회 전형 2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90% 들어가고요. 학생부 비교과가 10% 들어가고 올해 저희가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정확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고 가이드를 삼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될 거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당 최대 20명까지 추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외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영 교과 및 방법인데요. 우리 인문계열은 국수, 영, 사회 과목 들어가고 자연계열은 국수, 영, 과학 과목이 들어갑니다. 올해 2022학년도에 대학을 지원하실 때 그 부분 많이 문의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저희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 미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를 빼고 정말 등급과 단위수가 나오는 과목들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징이 보시면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고른기회 전형 1 이렇게 4가지로 선발을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 2가 있었지만 2022학년도에는 폐지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2021학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없었지만 2022학년도에 신설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면접형의 인원과 서류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서류형의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을 지원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합전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을 40% 반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과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40% 반영합니다.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단계별 평가이고요. 서류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에게 관심이 있고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개 다 잘한다, 외대를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두 그룹 모두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두 개 다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자료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반영하지 않고요. 학교생활기록부만 반영을 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조금 간편한 마음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도 학생들과 잘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사 컨퍼런스에서 저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외대의 2021학년도 전형별 입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유념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2022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1학년도 한국외대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2022학년도에도 좋은 학생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